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모아주신 다양한 자료들, 그러니까 기사도 있고 연구 결과, 심지어 개인 노트까지 이 뇌경색, 즉 뇌졸중에 관한 정보들을 가지고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정말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이 모였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뇌졸중 예방부터 진단, 또 그 시간의 중요성까지 당신께 꼭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뽑아보는 겁니다. 네, 어떤 부분은 생활 습관처럼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어떤 건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한 거라 흥미롭더라고요. 맞습니다. 자, 그럼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예방.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, 아무래도.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뇌경색을 아예 생활병이라고 딱 부르는 게 있었어요. 아, 네, 봤습니다. 그만큼 일상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? 그렇죠.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흡연, 비만, 이런 위험 요인들이 눈에 딱 띄던데요. 네, 그런 것들이 핵심 위험 요인으로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죠. 이걸 보면 그럼 어떤 특정 요인 하나만 딱 잡는 것보다 뭐랄까 좀 종합적인 관리가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자료들 전반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. 종합적인 생활 습관 개선. 아, 종합적인 개선? 네, 뭐 저염식, 저지방 식단 같은 건 기본이고요. 또 어떤 자료에는 뭐 등푸른 생선이나 토마토, 당근 같은 특정 음식들 얘기가 있었죠. 그런 영양소 섭취도 도움이 된다고요. 네네,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. 그리고 당연히 규칙적인 운동, 뭐 일주일에 4번 30분 이상, 그리고 금연, 술 줄이는 거, 혈압 자주 재보는 거, 이런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. 그렇죠. 특히 그 가족력 같은 고위험군이신 분들, 그런 분들은 그 목혈관,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고 하죠. 그걸 한 1, 2년에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는 제안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. 아, 경동맥 초음파요. 예방이 물론 최선이지만 정말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다. 그러면 시간이 생명이다. 이 점을 자료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. 기억해야 할 핵심 증상으로 그 FAST 이걸 다들 강조하던데요. F는 face, 얼굴마비, A는 arm, 팔마비나 감각 이상, S는 speech, 언어장애. 네. 그리고 마지막 T는 타임이죠. 증상 보이면 즉시 119 신고하라는 의미. 바로 그거군요. 바로 그 시간이 이제 골든타임이랑 딱 연결되는 겁니다. 아, 골든타임? 네. 보통 증상 발생하고 4시간 반 이 안에 정맥으로 혈전 녹이는 주사, 이걸 맞는 게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표준적인 방법이죠. 4시간 반? 생각보다 짧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그 DFUS3나 돈 연구 같은 걸 보면 특정 환자들한테는 그 기계적으로 혈전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시술이 있잖아요. 예, 혈전 제거술이요? 그걸 하면 치료 가능한 시간이 6시간에서 길게는 뭐 24시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.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. 아, 그건 좀 희망적인 소식이네요. 그런데 좀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. 그 웹진 자료 보니까 실제로 골든타임 안에 병원 도착하는 비율이 30에서 40%밖에 안 된다고요. 네,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. FAST를 아는 것과는 또 별개로 실제 응급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병원으로 연결되느냐, 이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기술이 발전해서 치료 시간이 좀 늘어났다고 해도 결국 뇌 손상을 줄이려면 무조건 빠를수록 좋다는 건 변함없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은 건 당연한 사실이죠. 진단 기술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예전에는 CT만으로는 좀 초기에 진단이 어려웠다고 하잖아요.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DWI, MRI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. 아, 네. DWI,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하죠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혁신적인 건가요? 이건 뭐 뇌경색 진단에 거의 판도를 바꿨다고 할 수 있어요. 아주 미세한 물 분자 움직임 변화를 감지해서요. 증상이 생기고 정말 몇 분 안 돼서도 급성 뇌경색 부위를 찾아낼 수 있어요. 몇 분 만에요? 네,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요. 민감도, 특이도 거의 98% 수준이니까요. CT보다 훨씬 빠르고 정밀한 거죠. 와, 게다가 촬영 시간 자체도 뭐 1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서
응급 상황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같이 언급된 그 ADC 맵이나 FLAR 이런 건 뭔가요? 아, 그거는 이제 DWI랑 같이 보면서 병변이 언제 생겼는지, 상태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뭐랄까 보조적인 영상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군요. 최근에는 AI가 이걸 분석해서 아주 작은 병변까지 찾아낸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정말 기술 발전이 빠르네요. 네, 맞아요. AI가 영상 판독을 보조하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고 있죠. 흥미로운 발전입니다. 네. 그리고 치료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혈전 용해제, 뭐 아디플라제나 테넥테플라제 같은 약물이나 혈전 제거술 말고도 재발 막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2차 예방. 네, 2차 예방, 항혈소판제 같은 약 꾸준히 먹고 위험인자 계속 관리하고 그리고 재활의 중요성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뇌졸중은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뇌졸중이라는 게 생활 습관 개선으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고 네, 예방이 중요하고. 또 FAST 증상 꼭 기억해서 시간을 다투어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그렇죠. 시간 싸움이죠. 그리고 DWI 같은 영상기술 발전이 조기 진단과 치료 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이고요. 결국 핵심은 시간이네요, 정말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. 네, 어떤 걸까요?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대부분 이제 개인 차원의 노력, 그러니까 뭐 생활 습관 바꾸고 증상 생기면 빨리 병원 가고 이런 데 집중되어 있잖아요. 네, 그쵸. 개인의 역할이 강조됐죠.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가끔 뭐 미세먼지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어떤 감염이나 염증 상태 같은 것들이 뇌졸중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언급들이 있었어요. 아, 맞아요.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. 이게 사실 개인이 노력한다고 완전히 통제하기는 좀 어려운 요인들이잖아요.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몸 전체의 어떤 상태와 관련된 거니까요. 그렇네요. 우리가 평소에 뇌졸중 위험 요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과하기 쉬운 이런 환경적 요인 또는 전신적인 요인들이 실제로 뇌졸중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? 이 부분은 당신의 자료들이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인 것 같습니다.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 같아요. 네,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개인의 노력 너머에 있는 요인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네요. 오늘 분석을 위해 귀한 자료들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저도 덕분에 많이 배우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 정보들이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.